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39화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은 있을 것 같은 신분을 가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관심이 없으셔도 일반 대학과는 어떻게 다른가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스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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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를 좀 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따도남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컨셉 잡으신 것 같은데. 따도남이 제가 아는 그 따뜻한 도시의 남자 맞죠? 따뜻한 도시 남자는 아니고요. 네. 따분한 도시 남자. 왜 따분하죠?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따분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따분한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실까요? 네. 제 본캐는 굉장히 따분합니다. 저는 늘 부캐 부캐만 보여드린 거였던 그렇구나. 거예요. 좀 개그맨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요? 네. 왜 너무 유머져서? 너무 유머러스하고 네. 항상 긍정 바이러스 진짜요?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닉네임을 선택하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고요. 네. 오늘은 그럼 본캐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겠네요. 본캐가 뭐였죠? 본캐가 따도남이라면서요. 본캐 따분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사람들이 일관된 그런 어떤 평판이라고 그러죠. 항상 따분하다, 지루하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정할 수는 없겠다. SNS에 네. 너무 긴 글을 항상 쓰셔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것도 영향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정도는 애교고요. 그래요? 그 정도는 애교고 사실은 뭐 굉장히 우리 문명 사회는 항상 네. 그렇게 둘러서 말하잖아요. 네. 참 다 좋은데 네. 다 좋은데 이렇게 시작해요. 다 어. 좋은데 조금 네. 좀 과하다. 조금 너무 철학적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철학적인 건 맞아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닉네임 G라고 해갖고 제가 지라고 했어요. 따분한 도시 남자 이렇게 졌습니다. 미국님 지금 억지 웃음 짓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그럼요. 저 잘 뻔했거든요, 지금. 그러셨군요. 잘 뻔했어요. 네. 근데 이분 이력이 좀 특이하신 게 원래 성악하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교육을 받으신 거세요? 예, 교육 돈 주고 받았고요. 네. 그 3년 동안 그 전 입시 레슨을 했었습니다. 입시 레슨 하면서 3년 좀 더 했네요. 3년 좀 더 했고 입시 했었고요. 그리고 재수까지 하려다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저는. 그러면 재수할 때는 안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재수를 중간에 하다가 네. 그때 이제 재수하던 중에 음악을 그만뒀거든요, 제가. 그렇구나. 처음 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뭐 약간 스토리를 얘기해 주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뭐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성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분명히 고등학생 때 성악을 하고 있었는데 성인이 되니까 성악을 안 한다.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그런 목소리 음악적인 것들이 굉장히 달란트여가지고 저한테 없는 달란트여서 항상 부러워하거든요. 음악적인 달란트를. 왜 노래도 배우셨잖아요. 네네. 참고로 네. 그 지금 따도나님한테 한 번 레슨을 받았어요. 성악 레슨. 성악 레슨이요? 뭐 레슨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학원 다니기 전에 네. 맛보기 수업 듣잖아요. 그 정도의 수업을 들었죠. 근데 지금 들으신 분들은 어떨지 역시 목소리가 성악하신 분인가? 약간 이런 울림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대학교는 결국 어느 전공으로 가시게 된 거죠? 성악을 포기하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대학은 전공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저는 신학을 전공했고요. 예, 그래서 교회학에서 신학도 전공했고 저희도 신학과도 교직이수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교육학까지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신학으로 바꾸셨다니까 되게 흥미롭잖아요. 네네네. 근데 전 아까 성악하셨다고 할 때 왜 갑자기 성악을 관심을 갖게 되셨고 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뭐 과외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네네. 뭐 피아노나 첼로 같이 1대1 교습하는 거예요? 예, 성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악도 저희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레슨실 같은 그런 곳에서 1시간씩 사실 한 50분 정도 되는 거를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입시 때는 뭐 거의 매일 네네네. 이렇게 레슨을 합니다. 어쩌다가 성악을 그러면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그냥 막연하게 음악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게 좀 현실적으로 그때 중학생이 뭘 알겠냐마는 그래도 좀 어렵다는 거를 그때 알았나 봐요. 그래서 좀 미루다가 고등학생이 됩니다. 네. 근데 고등학생이 돼도 음대를 가야겠다. 전공을 쓸 때 항상 뭐 가고 싶은 데가 없는 거예요. 음대 네. 말고는.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해야겠다 했는데 너무 늦은 거죠. 고등학생이란 나이는. 그래서 우리 이제 음악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좀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남자들은 성악을 하려면 변성기가 지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쯤에 시작을 하는 게 보통이니까 그럼 자네는 그 성악을 하고 그렇게 음대를 뚫고 들어가라. 저는 그렇게 음대를 가서 뭐 전공을 작곡이나 이런 걸 바꾸거나 네. 아니면 뭐 대학원을 뭐 작곡이나 지휘로 이렇게 공부를 좀 더 하는 네. 어쨌든 음대를 들어가야겠다. 음악을 공부해야겠다. 이걸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수 말고 현역 때 어디 학교를 그래도 한 군데 붙었는데 안 가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경지까지는 꽤 올라가신 거 아닌가요? 음대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제식 입시는 제가 받았기 때문에 대학 실제로 가가지고 시험 많이 봤어요.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하나 붙어서 네. 원래 반수하려고 하다가 네. 반수는 또 돈이 많이 더블로 들잖아요. 그쵸. 대학 등록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만하고 아예 재수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이 터지는 거죠. 일이 그만두게 터졌다고요? 될 일이 생깁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이제 꿈을 가지고 희망찬 어떤 미래를 꿈꾸며 음악을 네. 시작했지만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한 그런 길은 아니었어요.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도제식 교육이라는 게 네.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돈이 정말 많이 들고 많이 들죠. 제가 그래서 그때 밥값이 하루에 5,000원이었는데 항상 그 레슨실은 보통 강남에 있거든요. 근데 강남 갔더니 강남은 요즘 어떨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김밥 천국이 없습니다. 있긴 있지 않나요? 저기가 있어요. 김간애가 있어요. 김밥 천국으로는 월세를 감당을 못한다. 일리가 있네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고등학생 때 네. 그런 이 땅값을 따라서 음식점의 종목이 바뀌는구나를. 네. 제가 저 고등학교 때는 김밥 전국에 김밥이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뭐 광남엔 한 3, 4천 원 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몰랐네요. 그러니까 1,000원 김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네. 그 당시 김간에 제가 돈가스 카레덮밥 좋아했는데 네네. 그 6,000원인가 막 7,000원이 어. 그러더라고요. 순댓국 7,000원. 정확히 기억해. 진짜 비싸다. 그 당시에 네.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5,000원으로 결국 갈 수 있는 곳은 편의점뿐이다. 그래서 편의점을 가서 삼각김밥 막 먹고. 네. 근데 거기서 막 서서 먹는 게 좀 고등학생 때는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어디 뭐 걸어가면서 먹고 복도에서 먹고 건강에 안 좋겠는데요? 화장실에서 먹고 아이고, 막 아이고. 그냥 거기서 먹지. 네. 근데 그러면서 딱 4,000원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다행스럽게도 그 편의점에 도시락이 막 출시되던 때였어요. 김혜자 씨 도시락 네. 이렇게 나오고 김창렬 씨 도시락 나오고. 네, 그것도 있었죠 그때.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게. 네. 진짜 그렇더라고 먹어보니까. 진짜 창렬했군요. 그 먹고 4,000원에 항상 맞췄죠. 1,000원 아껴놨다가 몸살 나면 그 모아둔 돈으로 순댓국 먹으러 가고. 되게 슬프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벌써 네.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이제 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도제식 교육은 뭐 청취자분들 중에 받아보신 분이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때린다고요? 두들겨 맞는 거죠. 허구한 날. 근데 이게 도제식 교육이라는 게 입시로 오면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 공부는 성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1등급 맞고 뭐 2등급 맞고. 근데 그런 건 선생님이 뭐 얘를 싫어한다고 2등급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공부를 잘하면 그냥 1등급 맞는 거니까.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도제식은 아닙니다.
부재식은 예를 들면 서울대 내가 서울대 나온 선생님이 나처럼 해. 맞아요. 그러면 서울대 맞아요. 간다. 예. 이거 기준이 없어요. 예, 맞아요. 선생님, 음악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몰라 미술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왕이죠. 그런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걸 좀 이렇게 필터 없이 뭐 말도 막 함부로 하게 되고 뭐 때리기도 하고 많이 맞았어요. 많이 뭐 음정 틀렸다고 맞고 뭐 가사 틀렸다고 때릴 때도 많아가지고 많이 때리셨나 봐요. 아니 근데 이제 때리다가 막 골프처럼 맞기도 하고 등신들 진짜. 뭐 고음 내겠다고 이렇게 막 네. 이 꼬집고 꽂는 거예요. 그럼 고음이 잘 난대. 네. 그리고 집 와서 씻으려 보니까 막 멍이 멍들어 들어 있는 있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본인이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 어쨌든 어떻게 일리 보면은 있는 말씀이. 예, 교육은 아닌 거거든요. 음. 왜냐면 옛날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약간 깡으로 그리고 인내로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전 체육 했었으니까 체육은 특히 더 그러고 음악도 맞아요. 그렇고 아마 미술도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뭐 음대도 빡세다. 뭐 피아노에 먼지 한번 나오면 다 막 줄바따 맞고 막 이런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지금 따도나님을 가르치셨던 분도 옛날에 그렇게 자기가 배웠으니까 그렇게밖에 가르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뭐 법적으로 그런 걸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의 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때려서라도 좀 좋은 대학을 보내달라라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아니면 돈으로 바르던지 돈으로 바르던지 아니면 진짜 몸으로 때우던지 둘 중에 하나죠. 사실 예체능은 다. 되게 슬프네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많이 상해서 그만둔 건가요? 아니요. 뭐 제가 그렇게 맞았지만 꿋꿋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네. 맞고 또 맞고 뭐 그래도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이분 때리기 지쳐가지고 무슨 비비탄 총 같은 거 갖고 와갖고 이렇게 해봐. 그다음에 틀리면 쏘고. 개새끼네 그건 진짜 그러니까. 완전. 근데 그때는 그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치. 네.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도 제가 뭐 지금은 악감정 없습니다. 그분도 그 당시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생각하고요. 제가 또 얼마나 말 안 들었겠어요. 말 안 듣는 스타일이긴 해요 사실. 약간 막 성실하고 뭐 예의 바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반박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맞나 봐.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 무슨 이태리로 그 뭐 단기 어학연수는 아니었고 무슨 연수 네. 같은 거를 받으러 가셨어요. 네. 뭐 그건 좋아. 그럼 좋죠. 뭐 이제 쉬니까 놀 수 있겠다. 근데 그분이 그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기가 막히는데 네. 화상으로 레슨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요? 지금이야 이런 줌으로 하고 이런 게 네. 굉장히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이 쉬워졌네. 구현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네.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스카이프. 그렇죠. 스카이프 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분이 그 마이크를 사라. 마이크를 사라고요? 마이크랑 이 네, 카메라 캠, 같은 캠을 캠. 사라 네. 해가지고 거기서 시차를 맞춰서 이태리에서 네. 레슨을 하겠다. 네, 아니. 거기서는 비비탄 총 못 쏘는데 어떻게? 근데 이제 언어 폭력해야지. 그게 그렇게 제자가 네. 캠에 놀 것 같으니까 네, 네. 선생님이 그런 마음으로 관리를 하겠다, 매니지먼트 하겠다라는 네. 관점에서 한 게 아니라 네. 네. 이것도 돈. 똑같은 수업이니까 레슨비를 내라. 그치. 그렇구나. 그거 빠지는 게 싫어서. 글쎄요, 뭐 해석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알겠다 했어요. 알겠다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인터파크 뭐 이런 걸로 네. 주문을 했죠. 캠이랑 마이크랑. 근데 마이크하고. 이분이 마이크는 왔는데 그 당시에 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그게 참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송 오류가 나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뭐 배송 중, 뭐 입하 중,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한 하루 이틀 가고 한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전화 왔죠. 카카오톡 보이스톡 그때 보이스톡 있었거든요. 그때 카카오톡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전화 와가지고 뭐 뭔 소리 했겠어요? 너 이 새끼야, 너 예, 아직도 안 했어? 뭐 이런가? 뭐 정신이 나갔냐. 에이. 그래서 주문했는데 안 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야, 그 하이마트 없어? 진짜. 몇 살이었어요? 저요? 아니면 그 저기가? 그분 40살이었나? 40 좀 넘었나? 진짜? 어린 나이에 왜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하이마트 가갖고 네. 사오라 이 얘기를 한 1시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걸로 전화기로. 네. 그래서 뭐 제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끊고 당장 하이마트 가. 그리고 이제 마침도 레슨실 근처 하이마트가 있었어요. 거기 그 사거리에는 거기 빨리 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고 나왔는데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해. 6월쯤이었는데 완전 한창 때네요. 해가 막 이렇게 우중충하고 그 비가 좀 오려고 한 날씨였는데 제가 이렇게 그 하이마트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걸어가는데 처량하다. 어떤 이미지인지 상상해 주시죠. 진짜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예. 근데 제가 그때 더 힘들었던 거는 그때 딱 감이 오더라고요. 이분이 나를 그냥 돈벌이로 생각을 했구나. 그게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만하면 그 넥스트가 없잖아요. 네. 저 선생님을 3년... 바꿀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제가 그때를 안 한 건 아닌데 또 똑같지 않을까. 이것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았으면은 그만하고 그냥 그땐 코로나도 없었으니까 저 한 유럽 한 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랬을 텐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좀 어렸으니까. 네, 어렸으니까요. 이거 집에 어떻게 얘기하지? 이 생각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마며. 그러네. 제 고등학교 3년 내에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인생은 또 어떻게 되면 사실 근데 그때 공부 안 한다고 해도 재수하면 되잖아요. 또 들어가서. 뭐 그렇죠. 뭐 완전 인생 끝나는 건 아닌데. 맞아요. 그때 고등학생 되니까 감당하기 너무 힘든. 그래서 그 눈을 감았다가 뜨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게 더 가면은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서 더 가면. 근데 버스가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뭐야? 갑자기. 이게 진짜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 파란색 버스가 그 사거리가 엄청 그 8차선 사거리였거든요. 저쪽에서 파란색 버스가 달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뛰어들까?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진짜 안타깝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뜨면 뭐 해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뜨면 뭐 그것도 그것대로 괜찮고. 그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네. 찰나의 순간에 성령의 은혜로 갑자기요? 갑자기 기독교 방송 생각을 고쳐먹게 됐습니다. 기상청 기독교 방송이죠. 근데 부모님하고는 사이 어떠세요? 그 당시 아니면 지금이요? 지금이나 그 당시나요?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네, 그냥 쏘쏘해요. 아니면은 제가 외동이라서 네. 그래도 그 외동에 각별함은 있는 것 같은데 친밀하고 이런 건 잘 모르겠네요. 기대치가 컸어요? 그렇죠. 제가 온리 원이고 네. 많이 돈이 들었으니까 또. 그렇죠. 근데 뭐 물론 그 영화 4등 거기 그 엄마처럼 약간 자식이 맞던 뭐하던 그냥 우선 성적만 내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방치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나는 우선 들고 그러니까 자식이 힘들어하는 게 어쨌든 집에 계속 있으면 보일 텐데 그럼 선생님을 미리 먼저 바꿔준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좀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 혼자 애가 그걸 다 짊어진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나이가 감수성이 되게 좀 여리잖아요. 그리고 네. 감정도 되게 기복이 심하고 그래서 그때 좀 따두나님 보면은 되게 안쓰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카레 그거 뭐야? 카레 돈가스? 뭐? 카레. 그거 계속 찾았을 것 같아. 불쌍해서. 근데 그때 진짜 네. 좋은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방송을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면은 또 새로운 사실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얘기를 안 했고 아들내미든 집에 엄마한테 잘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제가 다 나쁘게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그런 말 했어요. 절대 집 가서 힘들다 하지 마라. 그러면 지원 안 해준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만 믿은 거죠. 그래 자기는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입 막았던 거예요. 계속 학생들을. 그래서 하여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터놓고 그 당시에 뭐 친구한테라도 그런 얘기는 터놓거나 아니면 뭐 어른들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어른들한테 터놓으면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혼자 막 끙끙 앓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하다가 어쨌든 그때 버스가 달려왔지만 뛰어들지 않았고 잘하셨네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했어. 정확히 욕도 있었죠. 이런 씨발 뭐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그 길로 하이마트 안 가고 바로 돌아옵니다. 바로 돌아와서 용달을 불러요. 네. 짐이 많아서 짐을 다 들고 톡 하나 딱 보냈죠. 저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갔는데 이제 문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진정한 악몽은. 왜요? 왜?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치. 왜 안 하냐 이런 거?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네. 그런 쑥대밭이 되고 그리고 이제 너 뭐 할 거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입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입시가 거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다들 느끼죠. 그때는 부모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주 그 패닉이 있더라고요. 뭐 계속 하고 매일 했던 일들을 그냥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니까 불쌍해. 그래서 그때 재수했으니까요. 성인이었고 술만 먹었어요. 술만 먹고 그 뭐 친구 만나서 놀자 이런 것도 아니었고 술을 안 먹 술을 먹은 이유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아이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의 힘을 빌려서 그러면 좀 잘 수 있으니까 조금 자고 또 일어나면 머리가 엄청 아파요. 그러면 또 멍하게 있다가 또 술 먹으러 가고. 밤이 오면 또 잠이 집에서 먹었어요. 돈이 어딨어. 아, 편의점에서. 이럴 수가. 너무 슬프다. 뭐 친구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한 2주 이렇게 있다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고등학교 고3 때 고3 담임선생님 찾아갔었어요.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어. 그분이 이제 어쨌든 입시를 도와주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한다. 어떻게 하면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는데 그분이 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재수학원 명함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일로 가봐라. 그래서 연락을 해두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7월에 재수학원 들어가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또 할 게 생기고 이러니까 또 정신없이 살았죠. 정신없이 살면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11월 수능이 다가오면서 뭐 수능 때까지는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 막 해가지고 그 제가 언어 좀 잘해가지고 언어 영역 좀 정보 잘 받고 뭐 사탐 이런 거 잘 받아서 어쨌든 좀 맞춘 거예요 등급을. 그래도 또 대학은 갈 수 있을 정도로. 네. 열심히 했네. 네, 열심히 했죠. 그러고 이제 거기 재수학원 담당 뭐 상담하시는 분이 어디 생각하냐. 그래서 원래 그쪽이 재수학원에서 제안한 건 전문대 뭐 경영학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경영학도 괜찮은데 뭐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던 게 있었죠. 신학 가야겠다. 오. 제가 이태리 학원을 다녔잖아요. 네, 이탈리아 학원에 네. 제 20대 때 다녔는데 거기가 뭐 요리하시는 분도 있고 디자인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성악하시는 분들 비율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그 이태리어 오페라 곡이 이태리어로 된 게 많으니까 이탈리아어로 된 게 많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이 나는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누가 봐도 진짜 완전 대재벌집 딸. 진짜. 부러워. 진짜 저는 이제 전철 타고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항상 이제 저 도착할 때쯤 되면은 그 아직도 기억나. 그 완전 깜정색에 진짜 그 뭐야 이거 위로 올라온 거 뭐지? 이거 벤츠가 이렇게 와요. 근데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막 한 3-4살밖에 안 돼요 보였는데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코트에 항상 밍크가 있었어 이렇게 목에. 그래서 보면서 와 진짜 개부장가 보다 이제 생각을 했지.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소개할 때 자기 이제 성악한다 그랬고, 그다음 한 언니는 이제 저 이제 그 전철 타면은 이제 지하철에서 좀 자주 마주쳤던 언니인데 그 언니도 성악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또 그 언니 보니까 그 개 재벌까지는 안 돼 보여. 근데 둘 다 똑같이 그 유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데 그 전철 타고 온 언니는 진짜 엄청 치열한 거예요. 엄청 치열하고 자기 진짜 이거 아니면 못한다, 못 놓는다 약간 이러고 그다음 그 이제 벤츠녀는 이제 되게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언니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지하철 언니하고 이제 같이 밥을 한번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언니 혹시 그러면은 알바하냐고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근데 그 언니가 이제 준프로더라고요. 프로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강습을 하는데 되게 쏠쏠하대요. 진짜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술이잖아요, 기술 이것도.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유학까지 한 번 갔다 오면은 그 수강료가 더블이 된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장학금 타면서 이제 학교 가는 게 이태리에 있는 학교도 이제 유학 가는 게 이제 목표라고. 그래서 자기 이번에 진짜 점수 잘 따야 된다고. 그 이제 그 자격 시험이 있거든요. 칠스라고. 그래서 칠스 꼭 이제 높은 거 따야 된다.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냐 이러고 이제 그 반이 3달 코스였어요. 제가 그때 다니던 데가. 그래서 3달 코스 끝날 때 각자 이제 페북 아이디는 이제 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그 벤츠녀 이제 훑어봤거든요. 그러다 이제 까먹고 있다가 이제 몇 년 후에 한 1-2년 후에 봤어요.
근데 그 벤츠녀가 엄청 잘 나가는 거야. 무슨 회사도 잘했어 보니까. 그래서 보면서 아 진짜 결국 음악도 결국엔 돈 진짜 완전 바르면은 좀 쉬운 길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얘네도 좀 끈이 필요하긴 하다. 그렇죠. 줄을 잘 서야 되는 거긴 한데, 동생이 그 출강 나가는 학교에 이제 그 현대무용 이런 쪽이 있단 말이에요.文과가. 근데 동생이 이제 저한테 짜증날 때 이제 가끔 막 애들 뒷담을 하는데 누구 교수 엄청 낙하산 잘 타고 와가지고 맨날 지나가면서 나 깔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한다. 제 동생이 왜냐면 끝없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거 낙하산으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막 걔네도 막 더럽고 비리덩어리들이야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저 그때 진짜 얘 체능은 다 썩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속상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우리 예전에 있을 때 정유라 승마했잖아요. 일반인들은 말을 못 사가지고 승마를 못 하잖아요. 그냥 단편적인 예로 이것만 봐도 사실 네. 돈이 있으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첼로는 요즘도 첼로만 있어도 음대 갈 수 있나? 하프요, 하프. 하프. 맞아, 하프. 그런 말이 요즘도 있었죠. 그러나?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호른인가 혹시 아세요? 네, 호른 알죠. 호른이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그거가 있으면은 거의 네. 붙는다고. 그 친구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진짜? 뭐 말로는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준비했다가 하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아무래도 다른 그래. 데보다. 하프도 덩치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네. 그건 무조건 용달로 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면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돼. 또 씁쓸하네요. 그래서 씁쓸했어요. 네. 그러면은 따도나님, 미고님 어디 살게 됐어요? 혹시 그때 그 선생님이 때릴 때 옆에서 보조하면서 때리는 역할이었나요, 미고님이? 미곰님 그때 같은 교회 다닐 때 아닌가요, 저랑? 근데 잠깐 나가지 않았나요? 다른 교회? 아 맞네. 맞아요. 교회에서 만난 사이인 거죠? 네네. 그 오랜만에 제 전 네. 교회 지인이 나오셨는데요. 네네네. 그 참 그 광야 네. 같은 곳에 네네네. 있었죠. 잘 버티셨나 봐요. 전 즐거웠습니다. 진짜요? 전 즐거웠어요. 그때 근데 제가 이게 왜 그런 말 하냐면 나가 있던 그 시기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나갔었죠. 두 번 나갔어요? 네네네. 성시지 안 다녔어요. 그 전 교회를.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나갔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 여기 안 나갈래 한 게 아니라 둘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나갈 때 그때가 그것도 사실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쵸. 음악 때문에. 맞아요. 그 우리 선생님 지휘자였거든요. 네네네. 큰 교회 지휘자셔가지고 잠깐만. 이 얘기 하려면 또 진짜 잠깐만요. 그 선생님이 그 교회 지휘자였다고요?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에 어떤 교회? 지휘자여서 그 교회를 나오라고 한 거죠. 근데 인성이 그따위야? 저 보조로 제가 네. 가가지고 선생님이 네. 이제 보조로 쓸 겸 물론 구실은 그거였어요. 음악을 배워라. 교회 음악을 배워라. 네. 지휘하니까 합창 성가대 지휘하니까 그걸 배워라. 그래서 갔는데 그게 그 교회가 또 큰 교회라서 강남에 있었어요. 저 강북 살잖아요. 아침 또 성가대가 2부 성가대였나. 하여튼 그래서 엄청 일찍 아침에 6시 이렇게 나가가지고 네. 나가서 가면은 엄청 큰 홀이 있어요. 거기 성가대 연습실이거든요. 거기 이제 의자를 까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름 못 밝히나요? 안 됩니다. 그 의자 80개를 깔고. 네. 돈은 좀 줬나요? 돈 안 주죠. 안 주겠지. 끝나고 그래서요. 그러고 이제 연습하고 이제 예배 때 성가대 하고 올라와서 또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가운을 그냥 두고 가요. 그럼 제가 가운 정리하고 그 사람들도 이상하네. 의자 정리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 뭐 카페에서 요거트 뭐 프라푸치노 이런 거 하나 사주고 연습실 갈 거지 이러고 가요. 또 가끔씩 확인하러 오더라고요.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뭐 그래서 그러느라고 제가 이제 이쪽을 그 전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선생님 만나고 그리고 일요일인데 너무 싫을 것 같아. 주일날 그래도 교회 가서 좀 그것도 있었네. 왜 내가 말 못했나 했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 그러네. 뭘 다 까먹었네. 그것도 옛날이더라. 강습료 얼마예요? 레슨비는 한 시간에 얼마예요? 시간당 10만 원이요. 시간당 10만 원. 시간당 10만 비슷한 것 같다. 그 언니도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유학 갔다 오면 더블이라 그랬으니까
시간당 한 30 받으면 얼마까 미국님? 아유 부럽네요. 진짜 부럽다. 입시할 때는 성악이 네. 독창하는 MR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반주자비가 또 들어요. 반주자비 아. 연습할 때마다 반주자 고급 반주자 쓰면 또 선생님하고 거의 같아 페이가. 진짜? 네. 선생님이 또 자기 네. 동문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겠지. 서울대 동문. 네. 그러니까 어찌 이분 뭐. 아 진짜 그것도 물도 에비앙만 마셔. 진짜요? 비싼 것만. 대박이다. 물 사다 놓고 한테 그랬습니다. 그거 괜찮다. 여러분 성악 자녀 계신 분 성악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괜찮은데 소개비 받고. 제가 따도나님을 처음 봤을 때가 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교회에 왔었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때 당시 따도나님이 고등학생이었어요. 미국님 그때 착해졌을 때예요? 이제 시동 걸고 있을 때. 그쯤 봤죠. 착해지려고 할 때 봤죠. 그래서 근데 저는 중등부 교사였고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 가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약간 고등부에 아저씨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 되게 저 말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받았어요. 네. 지금 얼굴이랑 비슷했어요. 고등학교 때. 진짜요? 원래 어렸을 때 노안이면은 나이 먹어도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무 네. 약간 유쾌하고 네. 그리고 뭐 그쵸. 저희 전 교회가 네. 청년부도 그러지만 중고등 애들도 네. 상처가 많아요, 다들. 그래서 다들 구김이 많은데 네. 거기서 약간 밝은 애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랬나 보지. 미국님처럼 박혀있던 사람은 상처 다 받고. 그래서 그랬나 궁금한 보지. 게 네. 저는 거기 전 교회가 광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아까 괜찮았던데 진짜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럼요. 저는 좋았던 기억이 훨씬 많습니다. 청년이 되고 나서도요? 그럼요. 어떤 게 좋았어요? 일단 미국님 계셨고 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글쎄요. 뭐 저는 그래도 잘 비껴왔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대충 얘기는 들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직접 본 것도 있고 하는데 뭐 저는 이제 뭐 쟤는 건들지 말자 이런 걸 합의를 하신 건지 저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았고 예전에 복길님? 복길님도 그땐 몰랐다고 했잖아. 맞죠? 뭐 그 당시에는 제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때는 또 그런 것도 복길님 있었겠네. 아세요? 저랑 한참 위잖아. 저보다.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좀 그걸 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던 네. 거죠. 쓸 수도 있지. 그래서 뭐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그 광야 같은 교세에서 버티려면 뭐 하나가 저는 뭔가 이렇게 단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따도나님도 그래도 그 생활을 하면서 뭔가 어떤 부분이 단련이 되고 그런 것들 휙 아마 왔는데 그냥 튕겨져 나가거나 미끄러져서 비껴 나갔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그래도 이렇게 잘 성장해서 좋네요. 따도나님이. 저는 따도나님이 계속 성악을 준비하는 줄 알았고 어쨌든 그때 떠났으니까 잠깐 오랜만에 만나니까 신학과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입학하고 온 거예요. 네. 교회 다시. 네네.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같이 다닌 전 교회가 아무래도 저희가 카이캄이니까 그랬던 건지 그 전까지는 신학교에 갔던 청년들 대부분이 초교파 이 신학대학을 갔었어요. 네. 그래서 따도나님이 신학교에 갔을 때 신기하고 약간 좀 신선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갔던 학교가 아니어서. 그러면 어쨌든 결정적으로 신학을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그 재수 때 이야기로 좀 돌아갑니다. 그거는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성적은 받았고 수능은 다 받고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지만 제가 선택을 한 시점에 와서 저는 고민했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방향은 이쪽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는 방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그 얘기하면은 너무 또 이렇게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시는가?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신학과 입학이. 근데 어...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나를 고난이 있게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네. 근데 전도사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내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가서 그리고 그때는 그 대학이 취업을 위한 또 그런 걸 배우는 곳인지 모르고 그냥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 배우는 데인 줄 알았거든요. 대학이. 순수했네요. 순수했죠. 그래서 그냥 배우는 거 배우고 싶은 거 그럼 나는 이제 그걸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 내뭐 잘못했다고 뭐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질문 자체가 일단 신학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배워보리라 하고 가게 됩니다. 그 제가 어떤 교육자분한테 들었을 때 신학과를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진짜 데스티니로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은 내가 너무 가기 싫은데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많이 사용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 인도하셨다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내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그런 느낌으로 대부분 가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네요. 지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분이 이게 어쨌든 현역 목회자셨.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 아 그래요? 그런 생각 없이 신학교 왔다가 또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많죠.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YQ츠님이 갔다 그만둔 케이스고, YQ츠님이 갔다가 그만둔 케이스고, 맞아요. 제 주변에 한 분은 이제 목회자 지금 하시는 분 한 분은 학교 간 이유가 사실 원래 선생님 하고 싶었는데 그쪽 신학대 나와가지고 이제 교직 이수 된다고 해서 우도 빠지면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전우사님 하시고 목사님까지 하게 되신 케이스도 있다 이래가지고 그 음성이 들리고 이런 건 아니네요. 너는 내 길을 따라라 이런 거 음성 들리고 이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들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뭐 별의별 케이스 다 있죠. 술 먹고 드는 거 아니야? 술 먹고 한청?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일반적인 일반적이라는 말도 좀 그렇지만 글쎄요, 그냥 어떤 각오 없이 올 수 있는 학과는 아닌 것 같아요. 각오나 이유 없이 뭐 너 가니까 나 간다. 혹은 뭐 유망하니까 전도 유망하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요즘은 융합자 들어가는 과가 그런 게 많은데 선생님들이 막 보내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학과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가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신학 한다고 하면은 사실 할 거 없어서 갔다 아니면은 뭐 점수 안 돼서 갔다 이런 여론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들은 좀 억울하신 면이 있겠어요? 할 거 없어서 갔다. 글쎄요, 저는 그런 말은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왜?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할 거 없으면 대학 안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어울리는 게 굉장히 철학적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철학이 계속 파고 파다 보면 결국 이 신학이 더 상위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전도사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런 전도사요? 그러면은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최종 목표가 꼬리 목회자예요? 목사님? 최종 목표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자연인. 자연인. 모든 거 깨달음을 얻고 네. 산으로 들어. 농담이고요. 전 도시가 좋고요. 글쎄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떤 계속 많이 시대가 변하고 있어서 이런 모습이 돼야겠다는 꿈을 꾸는 것조차 이해가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특히 제 분야는. 근데 이제 또 산을 올라가면 또 보이는 게 있듯이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공부를 좀 끝까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일단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공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제 삶의 이렇게 루틴이 될 수 있으면 정말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그러면 신학자냐 아니면 목회자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우선은 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 그리고 사실 그 중간 길도 있습니다. 네, 중간 길도 있어요. 그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 현장과 함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기독교 출판사나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이죠. 그렇구나. 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는 신학 쪽으로 계속 갈지 교육공학이나 이쪽으로 교육 쪽으로 갈지 고민을 하는 얘기까지는 들었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약간 신학 쪽으로 거기서는 방향을 트신 거네요. 교육공학이나 교육학 쪽 말고. 둘 다 어차피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안 된다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까 저희 들어오셨을 때 명찰 보여주셨잖아요. 전도사님 됐다고. 근데 미국님하고 이제 저 둘이 아는 그 이제 전도사님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분 월급이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세컨잡을 하나 구해가지고 뭐 성경 알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월급 수준이 다 비슷하거나 통일됐다고 들었거든요. 생계는 힘들지 않아요?
아까? 네. 글쎄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집이 잘 살 수도 있고요. 네. 뭐 사모님이 잘 사실 수도 있고요. 네, 본인 얘기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글쎄요. 그때 그런 걱정 많이 하죠. 근데 재밌는 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생계 걱정을 한다는 거 같고요. 똑같죠. 네, 그래서 누구나 그런 거 힘든 것 같고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는 로얄이 아니잖아. 네. 어차피 나 같은 서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고민은 평생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색다른 전도사님이 목표. 하는 데는 네. 어쨌든 상가 교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적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요? 상가교회는 아무래도 많이 벌고? 상가교회가 약간 아무래도 교인 수도 적고 헌금도 적고 하니까 전도사한테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일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 시간 채워야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무조건 신대원을 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아유, 힘든 길이다 그것도. 이제 어쨌든 학부를 신학과로 졸업을 하셨으니까 학교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전에 신학하는 베트남 분을 모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학교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 어떤 과목들이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뭐 그냥 오경 듣는다. 예전에 말하는 우리 모세오경 뭐 그런 거 듣는다. 뭐 네. 그리고 뭐 헬라어 듣는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단편적이고밖에 못 들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려도 돼요? 네.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5분 기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예. 아, 해요? 중요합니다. 해요? 아, 그리고 누군가 만약에 학생 하나가 졸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뭐 핸드폰 지도를 해가지고 네. 교수님이 이제 혼을 내야 될 때는 회개하세요. 십자가로 뚝배기 깨는 거 아닌가요? 이마 찍고 뒤로 나가서 회개하세요. 되게 평화롭게 이어지는 욕설과 이런 거 난무하지 않나요? 아, 대부분 학교는 욕설. 아니다. 저 때는 학교에서 라떼 같다 뭔가 네. 선생님들 되게 터프하게 학생들 가르쳐가지고 교수님들이 저희도 아무래도 저희 3D 업종이나 네. 마찬가지니까 디자인이 그래가지고 좀 선생님 가끔 욕하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그쪽 교수님은 욕하고 이런 거 없죠? 아유, 신학교 교수님들은 네. 다 목사 교수들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인격적이시고 네. 그거를 일반 학과 교수님 보면 알겠더라고요. 아. 뭐 저는 몰랐어요. 원래 다 이런 줄 알았는데. 네네네. 네. 그리고 이 주력이 또 저희 대학은 주력이 신학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신학대학교. 메인스트림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과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문화의 주도권이 신학과에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헤게모니가 있어요. 네. 여기스러운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담배 냄새가 안 난다. 네. 용납하지 않는 거죠. 학교 이름에 맞아요. 일단 신학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구변구역이 그도 설치를 하냐 마냐 막 맥이 많은데 진짜? 지금까지 설치를 못 하고 오, 있고 진짜? 그걸 지키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헤게모니가 있고 말씀하셨던 뭐 기도하고 네. 시작하고 이런 것도 그런 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건 진짜예요. 그런 문화가 그러면은? 있고요. 재밌다. 오. 그래서 되게 그것도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뭐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조금 수업 듣기 전에 한번 네. 생각해 보게 되고 네. 그리고 뭐 가끔씩 날 좋으면은 이제 오늘 주제가 창조론이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 그러시는 거죠. 창조론을 이렇게 교실에서 공부하는 게 말이 되나? 와. 다 나가자. 어. 멋있다, 교수님. 노는 거지 뭐. 그리고 나가서 놀고 음. 그 숲 같은 데 앉아서 놀고 뭐 이런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오, 좀 좋네요. 재밌는데. 근데 술 드세요? 저는 따뜻님은? 술을 원래 못 먹어가지고요. 원래 좋은 일이죠. 흡연은요? 흡연 안 합니다. 흡연 안 하시고 그러면은 신학 때는 OT나 MT 때 음료수 놓고 한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일단 MT를 잘 안 가봤고요. 근데 저희 과 MT 가보면 그렇죠. 뭐 굳이 MT까지 와서 술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진짜? 오히려. 굳이 MT 갔으니까 마셔야지. 각자 먹고 그렇죠. 아니 그 알아서 할 것이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이름으로 형제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형제 이름. 무슨 짓이야. 그렇구나. 어. 되게 재밌다. 그럼- 관점을 좀 바꾸면 또 네네네. 여기서 사람 사는 데기 때문에 그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간 그러면 MT 가면 수련회 가는 느낌이겠어요. MT 잘 안 간다니까요. 9시에 자야 되는 거 아니야? 9시에 MT 잘 안 9시에 가. 취침. 근데 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너는 왜 왔니 여기?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네.
그런 MT도 그런 문화로 찌들어 있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얘기 해주신다 지금.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얘기 같아. 저도 몰랐어요. 전 체육관 다녔으니까 체육관 일단 술을 짝으로 싫어요. MT 간다 하면. 그것도 문화잖아요, 일종의. 문화죠. 문화가 문화가 다른 거 그래요, 사실. 디자인 쪽도 술 짝으로 싫어가지고 먹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체육관은 남녀 한 방에서 자고. 짝으로 먹은 다음에 네. 다음날 아침 네. 로드웍을 띱니다. 아 진짜? 토하는 애들 나옵니다. 좋은 문화네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웃긴다. 모닝 문화에는 왜가 없습니다. 진짜 재밌다. 혹시 과별로 미팅도 해요? 그러니까 느낌상 뭔가 다 머리 빵집 깎고 가고. 조용히. 예. 그거 빵집이요? 너무 라떼 아니에요? 캔모아. 캔모아 좋았는데. 근데 신학과는 네. 굉장히 기피 대상이고 네. 저 학교에서 네. 아 기피 대상이요. 그 아름다운 문화는 우리끼리만의 아름다운 문화고 네네. 남들이 다른 학과에서 볼 때는 이상하다. 술도 안 마시고 섞이지 말자. 같이 수협에 가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제한이 안 들어오겠구나. 슬프네요. 근데 저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라도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체육관은 미팅 되게 많이 들어와요. 들어올 것 같아. 왜냐면 남자 비율이 워낙 많으니까 네. 다른 과 여자들한테 이렇게 받으면 네. 여기는 무조건 인원이 채워지는 과잖아요. 또 약간 로망도 있고 운동 잘하는 그치, 남자애들의. 맞아. 하지만 체육과 여자애들은 네. 체육과인 걸 숨기고 나가서 미팅을 합니다. 갑자기 자기들이 경영학과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 왠지 체육과 아닌데도 되게 공감 가고 아, 그래요?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과랑 미팅하고 나서 이제 학을 떼죠, 여자애들이. 이런 쓰레기 새끼들. 왜 쓰레기들이야? 너무 쓰레기같이 놀아가지고. 몸만 좋은 쓰레기구나, 약간 이런. 몸 좋은 땡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 작년에 따도나님 총학생회장 하셨잖아요. 이게 좀 일반 종합대랑 총학생회장이 다른가 궁금해요.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엑츠 그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에서 총학생회장 했었는데 그분 말로는 신학대 특성상 늦게 신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령대가 높아가지고 뭔가 건의할 때도 엄청 네? 거침없이 하고 그렇다는데 거침없대요? 막 약간 막 전화해가지고 아니 회장님 이건 뭡니까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아주머니 뭐 목소리가 아주 많이 알았는데. 누르더라도 그렇다는데 따도나님 학교는 좀 어때요? 사람 사는 곳 비슷한 것 같고요. 예, 뭐 학교는 별일 다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글쎄요. 예. 힘들었습니다.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따도나님이 그 딱 코로나 때 물론 해가지고 많은 걸 못 하시긴 했지만 처음에 그래도 힘차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총학생회장이고 이제 막 이런 학교를 또 신학대잖아요. 신학대를 이렇게 쫙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간부들 뭐 MT를 간대요. 근데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김밥 한 줄로 밥을 먹어야 돼.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그러면 후원을 하겠다. 해서 후원을 했죠. 오 진짜? 제 나름에선 좀 큰 돈을 후원을 네. 했어요. 네. 그때 또 결혼하기 전이고. 500만 원 했구나.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네. 그거를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네. 그런 어쨌든 이 신학대니까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일꾼들을 키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쁜 마음을 했습니다.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다니요. 정말. 미국령 헛돈 썼다. 거기도 케바케야. 하나님은 네. 기억하실 겁니다. 진짜? 네. 맞아. 맞습니다. 우리 따도남님이 신학과 이제 졸업을 하시고 신대원을 가시는데 네. 신학을 시작하신 이후로 네.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후회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후회했다면 또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지 않았겠죠. 아. 대학원 진학이면 졸업도 안 했을 거예요. 뭐 길은 어, 많으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군대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소위 이제 도망갈 길은 많았다. 네. 그거를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후회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 분야를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유익이 많았어요. 저에게. 어떤 신학이. 유익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신학은 사상이고 또 철학이고 그런데 그게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의 힘이 있고 그러니까 저가 유익이 있었. 이게 남한테 유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공부했고 아까 말했다시피 오게 된 계기도 그런 이유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제가 답을 얻었고 또 그게 제 삶의 좀 용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하고 후회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고등학생이 있으면 신학교를 추천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려고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추천하실 것 같아요? 왜 고민을 하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추천 비추천은 없고? 아니 왜 오려고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글쎄요. 저는 도마 같은 사람이라서 도마요. 서로 넣어봐야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예, 의심하는 사람이고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저처럼 삶에서 그 의문이 들잖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들이 삶에 가서 바스라진다고 거예요. 깨져버린다고. 네. 악인이 형통하고. 저는 그 길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길에 네. 빠져 있고 깸에 빠져 있고 이런 걸 했을 때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만 그러는 거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그러고 사는구나 하고 그게 그렇게 넘겨질 수 있는 복된 것이죠. 그런 복이 있으시면 근데 이제 그 가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뭔가 또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좀 조심스럽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간다고 하면 말리시겠습니까? 도시락 싸죠. 도시락 싸서 말립니다. 저는 이거 이제 그 조력자 목사님이 네. 이번에 기상청 게스트 누구냐 그래서 네. 이제 그 신학생이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연을 하나 맺은 친구 하나 동갑내기 친구 하나도 신학생 이제 신대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또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대요. 자기는 매 시간 밤 10시인가 읽는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딱 웃더니 이제 피식 웃으시더니 그럼 다음 게스트는 누구냐? 그래서 네. 또 이제 또 공교롭게 저희 또 다음에 전도사님 나오잖아요. 전도사님 나오시죠? 네, 그러니까 포켓몬 진화가정처럼 신학생, 전도사, 목사 해가지고 어떻게 찌들어가고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죠. 이제 네네. 그 갑자기 따도나님 나중에 이제 한참 커 있을 때. 한참 성장해 있을 때 그때 또 어떤 얘기가 입에서 나올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따도나님이 정말 약간 일관된 모습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물론 안에서 뭐 지식도 쌓았고 네. 그리고 뭔가 안에서의 신앙적인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성숙했겠지만 네. 제가 느끼는 이 이미지는 약간 굉장히 한결 같아요. 근데 그 한결 같은 게 전 좋아요. 따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새끼 이거 신학교 가지고 쪄들어가지고 좀 바리새인 같은 약 하면은 연락을 끊어버렸겠죠. 네네. 근데 처음에 제가 말했잖아요. 아니 이 교회에 이런 애가 있단 말이야? 라는 애가 네. 지금도 물론 좀 쪄들긴 했지만 네. 굉장히 좋은 게 계속 쭉 일관된 이 따도나님만의 이 느낌이 있어요. 제가 막 예전에 막 백종원 닮았다 막 놀리고 막 이래도 안 닮았는데? 아니 그 한때 엄청 닮았었어요. 아 진짜 한때?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래서 미국님 살생부 적었대. 빨간 글씨로. 허허허 웃으면서 막 이렇게 네. 뭐 제가 사진 찍을 테니까 접시 좀 들어달라면 접시도 들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전 미국님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해요? 신학이요. 아하 아직 부르심이 없어요 저는. 또 모르지. 아니야 부르시는데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금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스 뛰어들 뻔했다가 다 지난 일이니까요. 네. 저 그러다가 이제 되게 왜 이런 시련이 예,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시다가 이제 지금 신학하고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길에 이제 직접적으로 뛰어드신 거잖아요. 네네. 어떤 유익이 있으셨어요?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신학이 굉장히 따분하고 또 별로 그렇게 무슨 교회에선 실용적일지 몰라도 사실 우리 생활하고는 전혀 좀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예전에 깜짝 놀랐네요. 그러나 이제 제 삶에서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얼마 안 되고 또 충격적인 그런 뉴스 보도를 봤어요. 그게 이제 그 고등학생들이 네. 세원호? 수학여행 네. 가다가 이렇게 네. 많이 죽는데 그건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네. 동일하게 드는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죠. 근데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너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교수님 뭐 찾아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던 교수님한테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제 얘기도 하고 네네. 제가 학교에 이렇게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이란 전능하고 선하시고 사랑에 많으시고 이런 분인데 이게 어떻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근데 쭉 들으시다가 뭐 간단히 얘기하면 명료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쵸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의미가 신이 고통받은 이유가 네.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인간이 삶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근데 신이 그걸 그냥 내려다보고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걸 직접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 기독교의 신이 고난받는 신이라는 거죠. 이거를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더라고요. 신정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신이 정당하냐, 신이 정의로우냐, 뭐 신이 정당하다. 재밌겠다. 네. 그 제가 그걸 듣고 굉장히 그 깊이 빠집니다. 거기에 거의 뭐 학부를 내내 그것만 거의 막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 이제 한국에서는 그 세월호 사건 때도 많이 이야기가 됐고 유럽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사건들 보면서 그쵸.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오래된 질문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 고난 동참하신다. 그 고난을 없애주고 비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왜냐면 하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그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그냥 연기가 아니었던 거죠. 신이 날 버렸다는 거를 겪으신 거예요. 인간의 그쵸. 몸으로 오면서 그게 너의 고난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복잡하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얘기가 할 게 많고 하지만 그래서 그것들 공부하면서 저한테 그 유익이 있었고 이제 복귀가 되는 거죠. 그날 그렇게 레슨실에서 나왔던 그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구나. 그날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를 제가 안 것이죠. 저는 비록 그때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쳤지만 그렇게 외치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잖아요.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자 예수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아들이 고난받는 걸 내버려두는 성부 예수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시는 성령 이게 삼위일체의 십자가잖아요. 그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십자가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 고난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좀 무식해서 그걸 이렇게 알려줘야만 아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걸 뭐 잘 굳이 신학교를 오지 않으셔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다가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저는 꼭 이렇게 직접 공부해봐야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따드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전에 그 김군주 목사님이 나오셨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어떻게 보면 김군주 목사님이 약간 스피드하게 딱 얘기하면서 그냥 지나간 부분을 지금 깊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목적이 성경 공부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신학을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야지만 알 수 있는 영역인 부분인 거예요. 뭐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주로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그냥 그 성경에 맞춰서 그때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뭐 설교를 하시고 하는 거지 이런 고차원적인 부분은 저는 어느 교회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을 배워야지만 알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좀 첨언을 하면 현장 계신 분들은 이제 신학의 대중화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 교수님 같은 분들은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대중의 신학화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신학의 그쵸. 대중화와 대중의 신학화. 그러니까 신학의 대중화라는 것은 이 어려운 교리를 이제 대중화하는 거죠. 네. 현장화하는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약점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대중의 신학화라는 것은 대중을 그 신학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그쵸.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뭐 아주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쵸.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따도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 먼저 어쨌든 학부를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네. 네. 신대원으로 입학하시는 전형적인 뭔가 목회자, 신학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으로서 네.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코로나로 교회들 중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어떤 곳은 예배 때는 뭐 성령의 불이 내려서 바이러스가 다 죽는다면 손가락 빠는 목사도 있고 네. 우리는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곳이 오히려 위험하고 이상한 곳으로 지금 인식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 와중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네. 함께 나눠야 되는데 네. 미래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또 있어요? 네, 두 개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교회들이 욕을 먹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따도남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네. 생각하세요? 아, 이거 어려운 질문. 원래 이런 방송입니까? 아니 이게 왜냐면 신학 엘리트 코스를 밟고 계셔서 한번 무슨 엘리트 그냥 코스예요. 예, 첫 번째 그 한국교회 미래 네, 그리고 이제 그 질문하신 계기는 이런 현실인 네, 거죠.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방역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글쎄요,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사실은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코로나 걸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대부분 제가 본 바로는 방역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치의 문제보다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뭐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쉬어야 되는 것이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뭐 목숨 걸고 이렇게 좀 과격한 거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사실은 그 작은 사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배려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좀 이해 안 될 이런 일들도 있지만 일단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인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미래가 있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삶과 죽음 이런 부분들 앞에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에 대한 거는 뭐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병이 낫지? 어떻게 뭐 질병을 치료하지? 이런 거는 과학이 잘 해주고 있는 분야인데 왜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종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작은 사랑들이 그 계속 있는 한 그걸 그리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계속 희망이 있지 않나. 사실 이 기상청 방송도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계속 갱신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그 가운데 소통하려는 이런 노력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스튜디오 안에서 이게 뭐냐고. 그러나 이런 비대면 시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서로 삶을 나누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네.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셔야죠. 기도. 없어. 그렇죠.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갈아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요즘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만두집을 거의 매일 가는데 갈 때 그 집 찐빵을 우유 찐빵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찐빵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저녁 때 한번 가서 다 팔렸어요 하시길래 내일 다음에 와야겠다 하고 한 며칠 뒤에 낮에 갔는데 다 팔렸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찐빵 도대체 몇 시에 와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또 금방 팔리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한 저녁 때쯤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빠진 찐빵이. 안 팔리니까 안 두나 보다. 근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경험 해보셨을지 몰라요. 24시 순댓국기라고 갔는데 물 닫혀 있어. 이게 뭐냐 말이야. 저는 아니 좀 피곤하시면은 영업시간을 그냥
명시하시면 되잖아요. 왜 24시간이라고 하냐고. 저 군복무 GOP에서 했는데 GOP도 그래요. 사실 가라 많이 치잖아요. 군대 가면. 그죠. 뭐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저 GOP는 코앞에 이북애들이 있는데 북한군이 있는데도 막 자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가라앉히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찐빵과 24시 순댓국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첫째는 누군가는 나한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구나. 아예 말을 말든가. 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계속 지키는 거, 성실하게 지키는 거. 그 둘째는 실망시켜도 제가 누군가를 실망시켜도 그 사람은 저한테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저 사장님한테 따지지 않았거든요. 찐빵 없죠. 이런 게 없어요. 네. 순댓국집 가서 사장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이런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동들이 아까 말했던 그 교회에서의 작은 사랑들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볼 것 같지만 성실하게 해내는 거. 제가 맡은 게 뭐 작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우유 찐빵 판매라고 썼으면 저는 찐빵을 계속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찐빵의 철학. 좋네요. 찐빵 철학. 저는 그렇게 성실하게 제 할 일을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기상청의 메인 코너죠. 마미고메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따도나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걸 하고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 참 전도사님 같은 대답을 지금. 그럴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마르타님 지금 자고 있는데 앞에서. 저 계속 침묵이 꼈어요. 이름값을 해야죠. 약간 부담감이 있으신가 봐요.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 받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지만 기꺼이 고난 받는 전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찬송 그거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있잖아. 모르겠어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 네, 그럼 세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따분한 크리스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따분한 도시남자라는 이름도 그렇지만 이게 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뭐 방송 거의 이제 끄트머리라서 지금 이 거의 수면 방송처럼 일어나세요. 거의 끝나갑니다 방송이. 그런 분들 오늘 진짜 재미없다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런 반면에 또 저 같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큰 꿈은 없고요. 네. 계속 이런 따분한 스타일을 고수해 나가는 그런 희망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따도나님 교회 목사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감사해요, 사랑해요, 완전 극혐해요. 그 지금 이번에 사역 나가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네네. 아니면 뭐 담임 사랑합니다. 교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좀 많이 한 200 챙겨주나 보네. 네. 진짜 그걸로 끝이에요? 목사님 사랑하고요. 목사님 원래 목사님 오후 예배 때 잘 안 오시는데 저희 교회 오후 예배 전도사들 설교하거든요. 잘 안 오시는데 네. 제가 교인들이 못 오셔가지고 전도사들끼리 전도사들하고 교역자들하고 직원들하고만 오후 예배를 드려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되게 미니한 구역 예배 같은 거죠. 담임 목사님이 보통 이제 당회나 이런 게 있어서 잘 안 오시는데 이번 주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 저는 싱어라서 봤는데 근데 확실히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늘 그런 기도 교육자들끼리 이제 종례하고 할 때 마칠 때 그러시거든요. 내가 받는 빚을 갚을 길이 없다.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기도하시는데 왜 오셨겠어요? 저희 위해서 기도하려고 오셨겠죠. 그래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약간 전도사님다운